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식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다시 전저점을 향해 가고 있듯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전부 다 매도한다는 영상 이전부터 애플이라던가 TQQ 등 사실 8월 초부터 어그로가 아니라 정말 위험하다고 보수적으로 현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현금을 잘 아껴두셨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히려 좋은 퀄리티의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째려보고 있는 좋은 퀄리티의 기업 3개를 꼽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언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줍줍하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구글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날 때 따로 제가 멤버십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집하기 좋은 저평가 구간대 분석을 드려 이번에 오빈TV를 좋은 평단가에 매수를 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텔레그램방 멤버십 분들과 함께 장투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뒤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퀄리티 기업이라고 한다면 스파이에 있어서 10개의 기업들을 의미하는 이러한 기업들일 것입니다. 10개의 기업들에는 이렇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비록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둘 다 비슷한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순이익 성장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낮은 PR을 골라서 돈을 벌 거면은 다들 돈 벌까라고 답글을 종종 남기시는데 그것은 PE 멀티플과 성장률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PE 멀티플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그 성장률이 낮으면은 그 기업은 당연히 낮은 PE 멀티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성장률이 높은데 기업이 낮은 PE 멀티플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시장의 오해로 인해서 기업이 잠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개인 투자들은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치닫으면서 과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과하게 그 특정 기업을 저평가해주고 있을 때 그때 진입을 해야만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애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지금 25.74의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이 비록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9.2%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애플이 지금 받고 있는 25.74는 PE 멀티플은 2014년까지 순이익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준은 PE 멀티플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성장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애플은 201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15%를 갱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태로 2011년 코로나와 함께 보여준 71%라는 순이익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적으면은 0%에서 많으면은 10%대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 마찬가지로 5%와 8%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보수적인 차원에서 애플이 받아야 하는 15의 멀티플까지는 아니더라도 애플의 적정 멀티플은 15와 이 24라는 프리미엄 멀티플의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19.50의 PE 멀티플이 적정한 멀티플이라고 판단이 되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애플은 22%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 고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이 주가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명의 투자가 매수에 있어서 기준을 가질 때 애플은 22%나 비싼 가격을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사지 않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애플이 120달러까지 안 갔으니 넌 틀렸고 내가 맞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 투자 판단에 더더욱 확신을 갖기 위해서 DCF 밸류에이션까지 수행해 보았습니다. 애플의 과거 실적을 평균 잡아 보수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프리 캐시플로우를 산출해 보았고 금리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여 Required Rate of the Return을 8% 잡았으며 부채와 현금을 넣고 장기 성장률을 2.5% 잡았을 때 애플의 적정가는 116달러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116달러를 기준으로 오차 범위를 위로 5% 정도 두고 생각하면은 거의 120달러 정도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 기준에선 애플이 22% 정도 고평가이며 애플을 많이 들고 있는 TQQ 또한 여전히 고평가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27 정도의 PE 멀티플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애플과 마찬가지로 저평가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장률을 보면은 애플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렇게 20%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가 코로나와 함께 2021년에는 38%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2022년과 2013년에는 16%와 9%처럼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니 다시 2024년에 18%로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년이란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20.57%로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보수적인 잣대를 든다면은 이렇게 19% 정도 고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란 기업의 프리미엄 멀티플인 30을 감안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PE 멀티플이 24가 되면서 주가가 약 231달러 정도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추가 하락하여 205달러까지 떨어진다면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를 담기에는 좋은 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비록 아마존의 AWS가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WS의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차지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60만 명의 직원들과 함께 로지스틱 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AWS의 시장 점유율을 지켜야 하는 만큼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관련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로 이대로라면은 계속해서 아마존의 시장을 차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부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입니다.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판매했다면은 이제 구독 서비스로 바꾸면서 이 사업부 또한 매출액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12%로 올릴 정도로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위치해 있는 시장은 ECM이라고 해서 다큐먼트, 스프레드시트, 컨트랙트, 그리고 스캔 파일 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의 시장인데 이 시장은 202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19%로 상당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섹터는 바로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쪽은 사실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2028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12%의 속도로 성장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콜 오브 듀티 게임으로도 유명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성장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 나온 김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1주당 95달러의 블리자드를 사기로 했고요.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약 7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 뉴스가 나온 뒤로부터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거래는 2023년 6월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인수가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면은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이 merger arbitrage 플레이와 함께 약 20%에 가까운 수익을 바로 챙길 수 있는 것이기에 제법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은 액티비전을 8.22%나 보유하고 있고 그의 평단가는 75.85달러에서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6.4% 정도의 비중을 키워 77.53달러가 되었기에 만약 지금 산다면 77.53달러로 워렌 버핏과 똑같은 평단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워렌 버핏을 믿는다면 해볼 수 있는 전략이고 지금 워렌 버핏이 구현하고 있는 전략은 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전략인 merger arbitrage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워렌 버핏과 같은 평단가를 가질 수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하락장을 잘만 이용한다면 너무 좋은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경우는 트레이드로서 워렌 버핏을 믿는다면 함께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